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마켓 띵크심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쓰이는 마법의 수정 구슬이 있어요. 위성, 드론, 통신, 보고서, 수천 개의 흩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낸 이 마법 구슬. 그 이름 팔란티어. 반지의 제왕 속 미래를 보는 그 마법 구슬의 이름을 딴 기업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마법 구슬이 전장만이 아니라 회사 회의실로고 들어오고 있어요. 공장, 물류, 재고, 인력, 기업도 마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2025년 매출 45억 달러, 약 6조 원을 달성하며 무섭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독주 앞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프론티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구슬을 세상에 던진 거죠.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진검승부가 시작된 지금 팔란티어는 과연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물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참,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CIA와 FBI는 테러범들에 대한 정보를 일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권 기록, 항공 기록, 심지어 일부 통신 기록까지 존재했어요. 문제는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서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생각해요. 가짜 결제를 찾아내는 그 알고리즘이라면 수많은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의 발자취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담대한 상상은 철학 박사 출신의 괴짜 천재 알렉스 카프를 만나 구체화돼요. 그렇게 2003년 다시는 9.11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에 팔란티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뎌요. 회사 이름인 팔란티어는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진실을 투시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위협을 찾아내는 예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이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어 세상을 지키겠다는 회사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 그 자체였어요. 팔란티어가 걷는 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자유분방한 기업들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라요. 구글이나 메타가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기술을 외칠 때 팔란티어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서방 국가의 승리를 위해 일한다. 중국에 안 팔아요. 러시아에 절대 안 팔아요. 기술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신념이에요. 팔란티어의 도구는 반드시 우리 편, 즉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화하는 이들이 승리하도록 돕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회사가 어떻게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든 기록을 저장해요. 누가, 언제, 왜 이 정보를 받는지 투명하게 관리해 권력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영업사원 대신 천재 엔지니어들이 직접 전쟁터로 공장으로 날아가요. 양복 입은 세일즈맨 대신 코드를 짜는 전사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카페 대신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날리는 막사나 기름때 가득한 제조 현장으로 곧장 투입돼요. 총 대신 노트북을 든 특수부대.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를 묻히며 데이터를 연결했기에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전이 될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연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른바 포워드 배포 엔지니어들이 팔란티어의 심장인 셈이에요. 이런 독보적인 철학은 곧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설립 초기인 2005년 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본 CIA의 투자기금 인큐텔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날개를 달았고 2008년에는 마침내 정부와 정보기관 전용 플랫폼인 고담을 출시해요. 특히 2010년 인류 최대의 추적 작전이었던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이들은 전 세계 정보기관이 가장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등극하게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저분한 데이터의 무덤 속에서 진실이라는 보석을 찾아낸 그들의 인내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팔란티어의 사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조금 달라요. 팔란티어가 파는 것은 바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예요. 팔란티어는 이 능력을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고담이에요. 배트맨의 그 도시 이름 맞아요. 현대 전쟁은 총싸움이 아니에요. 정보전이에요. 위성이 찍은 사진 수만 장, 드론이 녹화한 영상 수백 시간, 도청된 전화통화 수천 건. 문제는 이게 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CIA는 엑셀 파일로, FBI는 워드 문서로, 국방부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고담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결해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시리아 국경에서 수상한 전화 한 통, 통화자가 3시간 후 어느 시장 방문, 그 시장에서 폭발물 구매 흔적 발견, 지금 그가 탄 차량이 대사관 방향으로 이동 중. 이 모든 걸 실시간 지도 위에 보여줘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작전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어요. 러시아군 탱크가 어디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 고담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삭여줬어요. 고담은 쉽게 말해 전장의 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원료를 녹여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주조 공장을 뜻해요. 팔란티어는 여기서 똑같은 마법을 부려요. 단 대상만 전장이 아니라 회사로 바꿔서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 에어버스를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한 대에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무려 500만 개예요. 전 세계 5,000개 협력사에서 부품이 오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요. 만약 나사 하나가 이틀 늦게 도착하면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 납품이 한 달 미뤄져요. 문제는 이 모든 정보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독일 공장은 SAP, 프랑스 협력사는 엑셀, 물류팀은 또 다른 시스템. 에어버스의 그 누구도 지금 A380 생산 라인과 공급품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못 봐요. 파운드리는 이 전체를 투명한 유리산자로 만들어요. 회사 전체가 한 화면에 펼쳐지는 거죠. 스페인 공장 엔진 부품 재고 부족 감지, 이대로 가면 72시간 후 생산 라인 중단, 프랑스 협력사의 긴급 주문 필요, 독일 물류센터 경로 재조정, 고객사 에미레이트 항공의 납기 조정 통보 준비.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AI가 3초 만에 돌려줘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에어버스는 이걸로 비행기 인도 속도가 개선되었고 운영 지연이 감소되었어요. 투자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파운드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쉽게 말해 회사의 뇌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는 많은데 왜 팔란티어여야 하는가? 그 답은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 온톨로지에 있어요. 철학 용어인 존재론에서 온 이 단어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은 데이터를 그저 숫자나 글자로만 인식해요. 하지만 온톨로지는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의 고객에 김철수님이 있다고 쳐요. 영업팀 엑셀엔 KC킴, VVIP, 재무팀 회계 프로그램엔 KC킴, 연매출 1억 원, 고객센터 시스템엔 고객번호 A1542, 불만 2건. 일반 시스템은 이게 셋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하지만 온톨로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개 다 같은 사람이야. 연결해. 그렇게 되면 고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 전화를 건 김철수가 사실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고객이며 어제 제품 불량으로 화가 난 상태니 상담사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현실의 맥락이 1초 만에 튀어나와요. 더 무서운 건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8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일반 시스템은 80이네요. 온톨로지. 3번 보일러 온도 80도, 외부 기온 35도. 이거 폭발 위험 신호예요. 데이터를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읽는 거죠. 이 온톨로지 설계보에 어떤 것을 넣었느냐에 따라 고담이 되기도 하고 파운드리가 되기도 해요. 고담은 테러 용의자, 위치, 통신 기록을 연결하여 범죄 수사 및 전장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 파운드리는 엔진 부품 정비사, 재고를 연결하여 기업 운영 및 공급망 최적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달라도 알맹이는 결국 세상을 연결하는 뇌인 셈이죠. 여기에 2023년 팔란티어의 성장에 불을 붙인 활용점정이 등장해요. 바로 AIP, AI 플랫폼이에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팔란티어의 튼튼한 시스템 위에 얹은 거죠. 여러분, AIP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아세요? 이 디지털 뇌인 온톨로지를 만들기 위해 팔란티어의 초정예 엔지니어들이 수개월 동안 수만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일일이 열어봐야 했어요. 이게 비행기 번호인가, 엔진 온도인가를 직접 파악하고 온도가 100도 이상이면 경고를 띄운다는 규칙을 사람이 직접 코드로 짰어요. 비행기와 정비사, 부품 사이의 관계도 사람이 손수 선을 그어 연결했죠.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이 옆에 딱 붙어 수개월을 매달려야 겨우 완성되는 작업이었어요. 사용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숙련된 분석가가 파운드리에 접속해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필터를 걸고 차트를 직접 그려야 했죠. 지난달보다 불량률이 높은 공장이 어디지?를 알려면 여러 화면을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조합해야 했어요. 하지만 AIP가 등장한 후 이 모든 노가다가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수개월 걸리던 구축 기간은 단 며칠로 단축됐어요. 그리고 사용법은 더 충격적이에요. 관리자는 그냥 채팅창에 한글로 타이핑해요. 지난달 불량률 1위 공장 찾아내고 그 원인이 된 부품이랑 공급업체 리코트 써줘.
그럼 AI가 온톨로지 지도를 따라 데이터를 순식간에 조립해와요. 베트남 이 공장이에요. 불량률 8.3%, 원인은 A 부품 온도 불안정, 공급업체는 B사, 계약서와 품질 이력 첨부예요. 대체 공급업체 3곳 추천드릴까요? A 경로 대신 B 경로를 쓰고 재고를 10% 줄이세요. 라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려요. 코딩을 몰라도 돼요. 복잡한 분석 툴을 몰라도 돼요. 엑셀 함수도 몰라도 돼요. 이제 모든 관리자 옆에 최정예 AI 사령관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데이터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AI가 직접 의사결정을 돕는 시대가 열린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수함 안에서, 인터넷 없는 군사기지에서, 구름이 비행기 안에서도 팔란티어를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폴로 덕분이에요. 이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어디든 배포하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에요. 인터넷 없어도 보안망 안에서도 작동해요. 이 덕분에 팔란티어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정부와 군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어요. 결국 팔란티어의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인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전장에서든 기업에서든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누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예요. 자, 그럼 이 전능해 보이는 마법 구슬이 실제로 돈은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팔란티어는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돈만 쓰는 하마라는 조롱을 받아왔어요. 2003년 설립 이후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댔거든요. 정부와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이익은 좀처럼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3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로 AIP, AI 플랫폼이 등장한 시점이에요. AIP는 팔란티어의 기존 시스템 위에 AI를 얹으면서 같은 인력으로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팔란티어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해요.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2020년 약 11억 달러였던 매출은 2025년 약 45억 달러까지 성장했어요.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과 현금이에요. 2025년 팔란티어는 약 14억 달러의 영업이익과 31.5%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약 23억 달러의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이 실제 현금으로 남는다는 의미예요. 이는 단순히 성장하는 회사를 넘어 매우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고객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 2020년 고객 149개, 대부분 정부와 군대였어요. 2025년 고객 865개, 6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고객들은 누구일까요? 제조업,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바로 일반 기업들이에요. 정부 매출 24억 달러, 기업 매출 21억 달러. 이제 거의 반반이에요. 팔란티어가 군사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2026년 전망은 더 충격적이에요. 매출 72억 달러, 성장률 무려 61%.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AIP가 있어요. 팔란티어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 회사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익은 실제 현금으로 쌓이고 있으며 고객은 점점 더 깊이 팔란티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AIP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끈 거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다른 AI에 온톨로지와 비슷한 데이터 구조만 연결해주면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비싸고 폐쇄적인 팔란티어 말고 조금 더 저렴하고 오픈된 기술이 곧 나오지 않을까? 그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2026년 2월 오픈AI가 프론티어를 전격 출시한 거죠. 이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팔란티어의 전유물이었던 온톨로지와 매우 비슷한 시스템을 훨씬 싼 가격에 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뜯어보면 더 놀라워요. 팔란티어는 뭘 하죠? 흩어진 데이터를 온톨로지라는 의미 있는 구조로 연결하고 그 위에 AI 에이전트를 얹고 현장 전문가 지원 모듈을 붙이고 보안 공유 기능까지 제공해요. 그럼 오픈AI 프론티어는요? 흩어진 데이터를 시멘팅 레이어라는 의미 있는 구조로 연결하고 그 위에 AI 에이전트를 얹고 현장 전문가 지원 모듈을 붙이고 보안 공유 기능까지 제공해요. 온톨로지냐 시멘팅 레이어냐 이름만 다르지 하는 일은 매우 비슷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HP, 오라클, 우버 같은 포춘 500 기업들이 단 일주일 만에 프론티어로 달려갔어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려오자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팔란티어의 독점적인 마법 구슬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팔란티어도 만만치 않아요. 이들에겐 오픈AI 또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20년간 미 국방부와 CIA가 검증한 강철 같은 보안과 인증 체계예요. 그리고 이미 기업의 심장부에 뿌리 내린 온톨로지라는 데이터 핏줄이죠. 한번 팔란티어로 배관을 깐 정부나 대기업들은 이걸 뜯어내고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교체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리스크는 미래의 고객들에게 있어요. 팔란티어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최고급 엔지니어의 시간이 들어가는 비싼 명품이에요. 반면 오픈 AI의 프론티어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대중적이에요. 정보기술에 능숙한 젊은 기업들이나 가성비를 따지는 신규 기업들이 팔란티어라는 무거운 갑옷 대신 가볍고 영리한 오픈 AI의 도구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1980년대 이야기예요. 당시 맥킨지 같은 인류 컨설턴트들은 기업에 가서 복잡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분석해주는 대가로 프로젝트당 수억 원을 받았어요. 그들에겐 남들이 모르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마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분석 도구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순간 맥킨지의 독점은 사라졌어요. 물론 맥킨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연간 16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더 이상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멈췄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될까요? 만약 챗GPT나 제미나이가 팔란티어 엔지니어의 머릿속에 있던 데이터 연결의 기술을 표준화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팔란티어를 쓰지 않아도 누구나 저렴한 범용의 AI로 우리 회사만의 온톨로지를 만들 수 있다면요. 물론 팔란티어도 맥키비처럼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정부와 거대 기업의 심장부를 장악한 그들의 보안과 신뢰는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에 커다란 물음표가 찍힌 건 사실이에요. 독점적인 마법사에서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 훌륭한 도구로 내려오는 순간 시장이 부여한 수백 배의 프리미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정부와 기업에 이식하는 이른바 현대판 예지의 수정구를 파는 회사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저분한 데이터 무덤 속에서 이들이 증명해낸 가치는 분명 독보적이에요. 물론 오픈 AI라는 거대 공룡이 등장하며 독점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건 오히려 팔란티어가 외롭게 개척해온 이 시장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시장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파이가 커지면 그 파이를 가장 잘 구워본 팔란티어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분명해요.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그랬듯 안정적이지만 평범한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전쟁터에 대해서 기업의 심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대 AI와의 정면 승부로 팔란티어의 수정 구슬은 과연 다음 미래에도 승리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란티어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마법을 부릴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가성비 좋은 AI들에게 왕자를 내어줄 것이라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